말인가? 혹시 잘못 들었나?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다급한 손길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김서방은 의아함과 두려움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골 외딴 집에, 그것도 이런 궂은 날씨에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등불을 켜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그는 덜컹거리는 낡은 대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밖에서는 대답 대신 흐느끼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까요, 제발.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의 여인을, 그것도 한밤중에 들인다는 것은 마을의 큰 구설수가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구설수가 대수랴. 그는 굳게 닫힌 빗장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낮에 보았던 하얀 뱀처럼 신비롭고도 처연했습니다. 여인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희미한 등불 빛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김서방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산을 넘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비를 만나 하룻밤만 마른 짚이라도 좋은 네 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우선 들어오시오. 몸이 씹이 젖었구려. 그는 여인을 부엌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른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젖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서방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찾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을 것이오. 우선 몸을 좀 말리시오. 그리고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워 생강한 조각을 띄워 건넸습니다. 추위를 쫓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김서방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인은 몸을 녹이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김서방은 방 한쪽에 짚을 깔고 깨끗한 멍석을 폈습니다. 방이 누추합니다. 이불이라고는 제가 덮는 것뿐이라 우선 여기서 몸을 좀 쉬십시오. 그는 자신이 쓰던 유일한 소미불을 여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어쩔 줄 몰라하며 거듭 사양했지만 김서방은 단호했습니다. 손님이 어찌 찬바닥에서 잘 수 있겠소. 나는 아궁이 앞에서 잠시 눈을 붙이면 되니 염려 말고 편히 쉬시오. 여인은 눈에 눈물이 그렁한 채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서방은 그저 투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것이 뭐 있겠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서 주무시오. 날이 밝으면 길을 찾기 수월할 것이오. 그는 여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자신은 아궁이 앞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이상하게도 김서방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와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텅 비었던 집이 왠지 모르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불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아궁이 앞에서 웅크리고 자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여인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어주었던 소미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가 깔아주었던 멍석 위도 깨끗했습니다. 김서방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길을 떠났나 인사도 없이 그는 서운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김서방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간밤에 그 여인이 그의 낡은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얀 옷 대신 김서방이 준 어머니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게 쪽진 머리와 정갈한 손놀림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을 보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고 이렇게나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서방은 눈앞의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아침밥을 지어준다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밥상 위에는 그가 혼자 먹던 멀건죽이 아니었습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뜨끈한 시래기국,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나물 반찬이 있었습니다. 늘 먼지 쌓여있던 부엌은 하룻밤 사이에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아라고 합니다. 어젯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로 다시 나갈 수는